조선 별난사. 반란의 배후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한 유몽인. 어우야담의 주인공 유몽인. 유몽인은 조선시대 한성부좌윤, 대사관 등을 역임한 문신이며 문학가인데 본관은 고흥이며 자는 응문, 호는 어우당입니다. 유이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사간 유충관이고 아버지는 주부 유탱이며 어머니는 참복 민희의 딸입니다. 성운과 신호에게서 수학했으나 경박하다는 책망을 받고 쫓겨나 성운과는 사이가 좋지 못했는데 선조 15년인 1582년에 진사가 되고 1589년 진광문과에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1592년 수천으로 명나라의 질정관으로 다녀오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 선조를 평양까지 허종했습니다. 외란 중 문안사 등 대명 외교를 맡았으며 임진왜란 당시 세자를 중심으로 한 임시조정인 광해군의 분조에 따라가 활약했습니다. 그 뒤 병조참에 황해감사 도승지 등을 지내고 광해군 1년인 1609년에 성절사 겸 사은사로 세 번째 명나라에 다녀왔고 그 뒤 벼슬의 뜻을 버리고 고향에 은거하다 왕이 불러 남원부사로 나갔습니다. 그 뒤 한성부좌윤 대사관 등을 지냈으나 패모론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가담하지 않고 도봉산 등에 은거하며 성안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1623년 인조반정 때 화를 면했으나 관직에서 물러나 방랑 생활을 했는데 그해 7월 현령 유은경이 유몽인이 광해군의 복위 음모를 꾸민다고 무고의 국문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영릴로 다스려져 아들 유약과 함께 사형되었는데 서인들이 중북파라 부르며 끝내 반대 세력으로 몰아 죽인 것이었습니다. 이때 관작의 추탈은 물론 임진왜란의 공으로 봉해진 영양군의 봉호도 사탈되었는데 정조 때 신원되고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습니다. 유몽인의 청명을 기려 전라도 유생들이 개인의 시호를 국가가 아닌 사적인 방법으로 내리는 사시로 문청을 올리고 운국사에 봉양했습니다. 전서 예서에서 초서에 모두 띄어놨는데 신원된 뒤에 나라에서 다시 의정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운국사를 공인했습니다. 고산의 삼연영당에도 제양되었는데 저서로는 야담을 집대성한 어우야담과 시문집 어우집이 있습니다. 유몽인이 지은 어우야담. 유몽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대부분은 바로 대답하지 못하지만 어우당 유몽인이라고 하면 아는 사람이 늘어나고 유명한 한국 최초의 설화책인 어우야담의 작가였다고 하면 모두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우당 유몽인은 조선시대 설화문학의 대가였는데 그가 쓴 어우야담은 우리나라 국문학사에서 설화문화의 광야에 처음 켠 촛불이었습니다. 또 시집인 어우집은 어우야담과 함께 임난을 겪은 민중들의 애환과 고초 및 시대상들을 직설적이거나 우화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대부들은 성리학에 매몰되어 민중의 애환이나 전설, 설화를 붓으로 옮기는 것을 꺼려하거나 수치로 알고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몽인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민초들이 도탄에 빠졌을 때의 현실을 느낀 대로 본 대로 소문까지 거리낌 없이 기술했습니다. 그는 글 재주가 좋아 일찍 출세를 했는데 과거에 장원급제를 했고 당대 문장감의 실세였던 유성룡에게 보기 힘든 기특한 문장가라는 찬사도 받았습니다. 한문에 능해 중국의 외교사신으로도 서너 번이나 다녀왔고 이조참판이란 벼슬도 지내지만 그 글 재주 때문에 인생은 파란곡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일찍이 광해군 초기에는 백주라는 시 때문에 은거 생활을 해야만 했고 인조반정이 일어났던 말년에는 늙은 과부의 타령을 노래한 상부사가 빌미가 되어 무고로 대역죄인이 되어 아들과 형장에서 이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어우야담은 그가 죽은 지 이미 395년이 지났지만 꺼지지 않는 촛불로 남아 설화문학과 국문학사 분야에서 여전히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는 은거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었는데 사서삼경은 물론 주역, 장자, 천문, 지리, 언어, 수학, 천주시래 등 무려 1만 권 이상의 책과 불교 서적도 200여 권 이상을 읽었다고 문집에 기록했습니다. 어우야담 속에 약 500여 개의 여러 에피소드 설화들은 영화로는 황진이, 논계, 드라마로는 인어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은 푸른 바다의 전설 등으로 재현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단편 소설의 소재나 만화의 소재로 활용되어 왔으며 국문학계에서는 석박사 논문의 소재로 사용되었습니다. 가평의 유몽인 용묘설 전설.
유몽인이 자기 동네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곳 중에 하나가 경기도 가평인데, 가평에는 유몽인 묘소가 있고 매년 유몽인 추모제 행사를 개최합니다. 유몽인의 묘소는 가평 전철역에서 오리쯤 떨어진 화생리에 있는데 부인과 합조되어 있고, 화를 당했을 때 고문을 받다가 죽은 장남 유약의 묘소도 유몽인 묘소 바로 아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평 사람들은 어우당 유몽인을 마치 가평 출신인 것처럼 남달리 사랑하고 존경하며 유몽인 관련 문화 콘텐츠 사업의 정통성은 자기들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평에는 유몽인 관련 용묘설 전설이 있는데 내용의 일부는 황당무계하지만 전설로 잘 포장되어 세인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합니다. 가평에 하생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고, 이 마을의 계곡에 있는 산줄기현 등성이에 바로 어우당 유몽인의 묘소가 있는데, 이 묘소가 바로 용묘 전설의 탄생지입니다. 예전에는 이 마을을 쇠목이 마을이라 불렀다는데, 입구의 지형이 황소목처럼 좁고 가늘게 마을 안으로 뻗어 있어 마치 소의 모가지처럼 생겼다고 쇠목 마을 또는 그저 쇠목이 마을이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을 입구에 옛날에 대장간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쇠를 녹여서 쇳물을 만드는 큰 가마솥이 있어 쇳물목 마을 또는 쇠목, 쇠목이 마을이라 지칭해 이름이 그렇게 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이 쇠목이 마을과 어우당 유몽인의 묘는 용묘에 얽힌 전설을 마을의 자랑스러운 전설로 가꾸어 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마을의 한 집의 미남자가 옛 주인을 쫓아내고 이사를 왔는데 70이 다 된 과부를 보고 집적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논마직이나 있고 권세가 있어 막무가내로 재혼을 해서 함께 살자고 졸라댔다는데 70세 과부는 한사코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나이에 연지 바르고 분 바르면 젊게 보이겠지만 연지 곤지 화장품이 옛님을 버린 자기를 보고 비웃을까봐 차마 재혼을 못하겠노라는 거절의 노래를 지어 밤마다 불렀답니다. 유몽인은 바로 이 늙은 과부의 타령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 반역죄를 모의하는 것으로 무고를 당했고 마침내 장남 아들과 함께 처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잡혀오기 전에 서자로 태어난 나이 어린 둘째와 셋째 아들에게 자기 초상화와 문집, 한 상자를 주면서 남쪽 맨 끝인 고흥으로 피신하라고 했고 자기는 곧 죽게 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난리를 피하면 자기는 잠시 지리산에 은거했다. 사태가 잠잠해지면 전라도 고흥우산에서 만나자고 했고 당대에는 역적 자손으로 소문이 나 있을 테니 자식들 때에는 과거를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손자들 때에는 세상도 바뀔 터이니 그들이 공부를 잘하면 과거를 보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지만 손자들이 절대로 동시에 과거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시신을 가평 쇠목이골 기슭에 평소에 보아둔 명당 자리를 알려주면서 몰래 야밤일지라도 그곳에 자기를 안장시키면 후손들에게는 반드시 복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세월이 흘러서 그 유언은 후손들에게 잊혀져 갔는데 유몽인의 세 손자들은 유언을 잊고 함께 과거에 응시하여 모두가 동시에 급제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성적이 매우 우수하고 인품이 출중하다는 소문이 떠돌았고 선조의 묘가 명당자리라 과거 급제자가 많이 나오고 그들 중에서는 재상도 나올 거라는 소문도 떠돌았습니다. 그러자 반정공신의 후손들이 이를 시세움에 그들이 필시 명문가의 자손이라고 짐작하고 그 가문을 캐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 대역죄인 유몽인의 손자들인 것이 탄로났습니다. 인조반정공신들의 후손들은 후환이 두려워 유몽인의 묘소를 찾아내 묘를 파묘하기 시작했는데 파묘를 해보니 그 묘 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승천바로 직전에 푸른 새끼용이 꼬리가 명주실에 얽힌 채 승천을 하려고 웅크린 자세에서 끙끙대며 용을 쓰고 있었는데 공신들의 후손들은 용을 찍어서 죽이려 했으나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용은 산천이 떠나가라고 괴성을 질러대며 마구 울부짖었고 소리에 놀란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현장을 보았지만 세도가 자식들을 막을 수 없어 지켜만 보았습니다. 인조반정 공신의 후손들은 그 용을 겨우 꺼내 포박해 끌고 마을로 내려왔고 마을 입구에 있는 정자나무에 묶어두고 쇠목이골에서 쇠물을 끓여다 용에게 마구 파부어댔습니다. 결국은 그 새끼 용을 발버둥을 치다가 빨간 쇳물에 타서 죽었는데 그 후부터 마을 사람들은 그 묘를 용묘라고 부르고 그 죽은 용은 유몽인의 환생으로 생각하며 늘 안타깝고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도가 자식들이 저지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늘에 빌었고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가져오게 해달라고 그 용에게 기원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매년 한식날이나 추석날에는 금요에 성묘를 하고 유몽인의 환생으로 생각한 죽은 용을 위해 추모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유몽인의 얼이 잘 살아있는 충남 천안 지역. 천안 지역에는 유몽인을 모시는 사후가 있고 유몽인을 죽였다 살린 청절의 시로 시화를 일으킨 상부사의 시비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곳에 있습니다. 천안 지역 사람들도 경기 가평 사람들 못지않게 어우당 유몽인 선생을 받들어 모시는데 청절사라는 사당을 짓고 그 곁에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상부사 씨를 돌에 새긴 시비를 세웠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청절사를 짓고 상부사 시비를 세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유몽인의 조카이며 유몽인 친형인 유몽표의 아들 유할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당시 유몽인의 작은 형인 유몽표의 아들인 유할은 광해군 때 과거의 급제의 의정부에 속한 정호품 검상도 역임을 했습니다. 검상은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실 총무기획관쯤 되는 요직인데 그래서인지 고흥 류씨 족보의 목천 지역에 살고 있는 후손들은 유할의 직급명인 검상을 따서 검상공파라 부르고 있습니다. 유할의 작은 아버지인 유몽인과 사촌 동생인 유약이 반역죄로 몰려 처형을 당하자 유씨 집안은 한동안 풍지박산이 되는 순환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할도 말년에 벼슬을 접고 천안에 있는 병천에 들어와 살면서 검상공파의 입향조가 되었는데 이것이 연유가 되어 청절사가 지어지고 상부사 시비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유몽인의 어린 두 아들들은 남쪽으로 종적을 감춰 조정이나 외부의 소재지가 알려지지 않았고 유몽인의 제사는 작은 형님의 아들들인 유할과 유숙이 은밀하게 모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병천에 청절사를 짓고 유몽인의 제사를 떳떳하게 지내게 된 것은 1794년 정조 18년에 왕이 직접 유몽인을 신원해주고 이조판서라는 벼슬을 추중해 줌과 동시에 의정이란 시호를 내리면서부터였습니다. 특히 순조 때인 1817년에 이곳 천안 목천 출신인 7세 방손 유금과 그의 아들 유영무가 유몽인의 영정을 다시 그려 목천 청절사에 봉안하였고 유금은 아들과 함께 1832년에 유몽인의 시문집인 어우집을 간행했습니다. 1927년에 다시 그린 유몽인 영정을 봉안하기 위해 방손 11세 유봉석이 대이산 만마루로 영당을 옮겼고 1838년에는 유금의 아들인 유영무가 충절사를 아우내에 건립했습니다. 이때 유봉석의 장남인 유재하는 아우 영당 성조가를 한글로 지어 영당에 헌정하였고 매년 그곳에서 유몽인을 추모하는 다례가 모셔져 왔습니다. 직계 후손을 찾을 수 없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알고 반계 후손들 중에서 누군가를 시켜 제사를 모시게 하라는 영조의 하명이 있었기에 천안에서 방손들이 향사를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조의 명을 받고 맨 먼저 유주라고 하는 반계 후손이 초기에는 당분간 제사를 모시기도 했습니다. 이 유주는 정조가 수원에 있는 사도세자, 즉 아버지의 묘소에 참배하기 위해 과천을 지나기 전에 강남에 있는 여우고개에 잠시 멈추곤 했는데 이 능행차 길에 엎드려 정조께 청혼을 했던 선비였습니다. 그리고 조상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그를 숙모하는 유생들과 향사를 모시게 해달라고 상소를 올렸는데 정조는 환궁하여 유몽인이 지은 상부사라는 늙은 과부의 타령에 시를 읽어보았습니다. 청상과부의 청상은 젊은 과부를 말하지만 상부는 늙은 과부를 뜻하는데 정조는 직접 상부사를 읽어보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상부사, 늙은 과부의 타령. 70노상부, 단거수공대, 이른된 늙은 과부가 홀로 빈 방을 지키고 있네. 관도교사시, 저지이면흥, 여사시도 익히 읽었고 어진 여성들의 교훈도 알고 있다네. 방인권지가 선남한역은 옆 사람이 시집가기를 권하면서 남자의 얼굴이 무궁화 꽃 같다지만 백수작 춘영, 명불괴지분, 흰 머리에 젊은 얼굴 꾸민다면 어찌 연지분이 부끄럽지 않으리. 이 시 속에서 유몽인은 앞 부분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혼자 빈방을 지키고 있는 과부와 같다고 했고 중간쯤에서는 여사의 시도 외우고 어진 여성들의 가르침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사의 시는 절개에 관한 시이고 임은 문왕의 어머니, 사는 무왕의 어머니로 두 분 다 어진 여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끝부분에서는 옆 사람이 시집가기를 권하면서
남자의 얼굴이 무궁화꽃 같다고 해서 다시금 충성하라고 권고하는 말을 은근히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맨 끝에서는 흰 머리에 젊은 얼굴로 꾸민다면 연지분이 부끄럽다고 하여 신은 시집갈 뜻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정조는 유몽인을 신원해주고 박탈당했던 토지 등 재산도 되찾아주라고 하명을 내렸고 의정이라는 시호를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광해군이 비록 폐륜을 범하여 권좌에서 쫓겨나 제주도에 유배를 갖다 죽었지만 어우당 유몽인은 광해군에게 영원한 충신이었던 것입니다. 정조가 그런 특혜를 유몽인에게 준 이유는 유몽인을 충신의 모델로 충신의 표본으로 보았기 때문으로 유몽인이 인목대비에게 충성을 다했고 광해군에 대한 불사이군의 의리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유몽인의 충절 행위는 김시숙 등 생육신과 사육신에 못지않는 충신의 표상으로 그를 숙모하는 국가적인 포상 절차가 필요하다고 역설까지 했습니다. 정조실록 40권 정조 18년 5월 22일 무신 첫 번째 기사 1794년 청걸룡 59년 시유들과 어제 내린 유령 유몽인의 신원 유배된 양사 관원 등에 관해 논의하다. 유몽인을 신원시키는 일에 대하여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 역시 이 일에 주저하게 된다. 그러나 대전몽인이 익묘 때에 이미 분수를 벗어났다는 말이 없었고 또 서궁에 충성을 다하였고 보면 그의 죽음은 불사이군의 의리일 뿐이다. 나로서는 몽인의 일을 육신만 못한 것이었다고 여긴다. 듣자니 몽인의 아들도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 경들은 아는가? 몽인에게는 증직을 내리고 그의 아들 역시 복관시키고자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였는데 판중 주부사 박종학이 아르기를 그의 아들의 일은 몽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몽인 부자가 동시에 처벌을 받았다면 똑같이 신원시켜도 안 될 것이 없으나 일이 이미 각기 다른 이상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몽인 부자의 일은 위금부 문안을 다시 상고하여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였다. 유몽인은 1623년 7월 말에 상부사라는 시가 불중스러운 시라며 경기도 서산에서 붙잡혀와 반영모의 여부를 추궁받았었는데 불사이군은 사실이지만 반영모인은 결단코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예약이 자기 시를 좋아해서 옛 임금을 흠모한 것 같다고 사실상 반쯤만 자백을 해버렸는데 이원익 등은 사형만은 면해주자고 했으나 한 젊은 반정공신이 강력히 사형을 주장해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만일에 이 자를 살려주었다가 후일에 광해군이 보기를 한다면 당신네들 목숨이 온전히 붙어 있을 것 같소이까? 아예 후한을 없애려면 이 자를 없애야 합니다. 이 말에 영의정을 비롯한 상신들은 모두가 입을 다물고 말았는데 유몽인은 문필력도 있고 광해군 측근 인사라 향후 모반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 본의가 아니라도 주변에서 끌어들일 위험인물로 보았던 것입니다. 정조는 불사이군의 충절을 가졌던 유몽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김시숙처럼 금강산에 은거했다면 훌륭한 충신으로 이름을 남겼을 터인데 무리하게 사형에 처해버렸다고 개탄을 했습니다. 배후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아들 유약과 함께 형장에서 사라지게 한 것은 충신 한 명을 잃었다는 면도 있지만 그가 더 살아서 은둔 생활을 했으면 좀 더 많은 문학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조선별난사는 반란의 배후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한 유몽인이었습니다.